사실 이거는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직장 상사 대하는 처신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조직에서는요, 일반 대화하고 좀 다른 특수성이 있죠. 우선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상사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인데,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서열을 파악을 해라. 상사의 특성과 직장 내 인물의 관계도의 구성도를 파악을 해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어느 라인이고, 그리고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고 누구하고 관계가 미묘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요, 처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압존법을 쓰는 문화를 가진 곳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의 상사의 존칭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간 그거를 따르는 조직 문화라면 압존법을 써야 되기도 하고요. 우리 직장 상사하고 미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거나,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눠야 될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열을 빨리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을 해라. 신입사원이라면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사의 반응에 빠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상사는 크게 논리형, 감성형, 행동형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형 상사한테는요, 감정적인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논리적인 대화를 좋아합니다. 지적이면서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사한테 구차한 핑계라든지 변명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슈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고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을 해야지 이 논리형 상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두 번째, 감성형 상사가 있어요. 이 감성형 상사는요,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하 직원의 정서적인 면, 개인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주는 좋은 상사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사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설득을 하면 안 맞겠죠. 차라리 약자의 모습으로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행동형 상사는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상사와는 평소에 신뢰를 충분히 쌓아두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혼날 일이 있을 충분히 혼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후에 일상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미안해하고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대하는 기술 세 번째는요, 깍듯한 태도하고 굽실거리는 태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상사에게 깍듯하게 대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굽실거리는 태도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언어적인 요소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언어적인 요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하는 것은 인사를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가르친다거나 방향을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하는 이런 태도나 행동에서 자신감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굽실거리는 태도는요, 계속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이 잘못됐을 경우는요, 상사 유형에 따라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일이 잘못되고
연장되거나 일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혼나기가 무서워서 도움 요청을 해야 될 일을 숨기고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되죠. 잘못이 있으면 빨리 시인하고 요청할 일이 있으면 빨리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맞아요. 모든 보고는요, 나쁜 결과가 생긴 보고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좋은 결과 보고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본인이 어디까지 노력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만약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놓고 도움을 요청하면요, 직장 상사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혼이 나더라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혼이 날 수도 있어요. 한번 혼났다고 해서 계속 기분 상해 있거나 주눅든 채로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제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노력을 하면요, 어떤 조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